치지직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다이어리를 돌리던 그 소리 기억하시나요? 잡음 속에 들려오던 누군가의 목소리가 유난히 반갑게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눈을 사로잡는 영상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귀로 듣는 그리고 마음으로 상상하는 재미가 있는 라디오만은 여전한 낭만으로 우리의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톡톡 튀는 이야기가 있는 팝콘, 오늘의 DJ 묘한이입니다. 오늘은 라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라디오라고 하면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부터 혹시 드시나요? 아마도 저희의 인생 선배분들부터 생각을 한다면 지지직거리던 그 AM 그 세대부터 아마도 라디오를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었었던 시대를 거쳐서 오셨을 거예요. 자, 라디오는요, 그 1927년에 경성방송국을 시작으로 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맏형격인 그 KBS 방송국이 그 해방 이후에 이제 그 자리를 잡아서 이제 라디오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뭐 전쟁통이라든지 어떤 삶에 대한 그 조금 더 신문물을 접할 수 있는,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체가 라디오였거든요. 자, 그러면 라디오는 어떻게 조금 변화를 해왔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여러분들께서 접하고 있는 라디오는 어떠한 변화 시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자, 우리 여러분들 혹시 라디오라는 거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그 AM, FM, 요 주파수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드린 그 AM이라는 거는 좀 굉장히 오래된 그냥 뚝심 있는 친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먼 오지라던가 산간 지방에까지도 이제 방송을 송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이 처음에 말씀드린 그 지직거리는 그 소음이 조금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스테레오 사운드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되면서 FM이라는 게 출범을 합니다. FM은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흔히 들으시는 그 음질 좋은 사운드, 정말 그 일상생활에서 듣고 있는 CD 음질이라고 하는 이 스트레스 사운드가 바로 FM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라디오는 어떠한 방식으로 조금 그 발전을 해왔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그 KBS 라디오 이후에도 뭐 MBC라든지 다양한 방송국에서 뭐 교통방송이라든지 뭐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뭐 불교 방송 등등 아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은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전에 저희가 어릴 때는요, 이 라디오라는 매체에 대한 특성을 아주 너무나도 간절하고 소중하게 다뤄왔었거든요. 자,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제2세대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뭐 AM에 해당하는 그 주파수를 자주 듣진 않았지만 저는 FM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 공부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뭐 별이 빛나는 밤이나 밤을 잊은 그대에게와 같은 아주 유명한 라디오 프로그램들의 그 프로그램 제목을 기억하실 정도로, 진행자분들을 기억하실 정도로 추억을 갖고 있으실 텐데요. 라디오는 우리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아주 깊이 관여되어 있는 매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노동이라는, 그러니까 일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요, 내 상황에 맞게끔 내 일상을 침투해서 가장 먼저 나를 기쁘게 해주고 웃게 해주고 또 다양한 소식들을 접해줄 수 있는 게 라디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의 상인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시면서 심심함을 달랠 수 있는 게 바로 라디오라는 매체예요. 물론 영상 매체도 있지만
익숙하게 이제 노래를 가미해서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매체이긴 한데 이게 그 이전 세대 분들께서는 특별히 뭐 사연을 보내는 재미 그리고 뭐 요즘에도 많이 합니다만 노래방에 참여하는 그 실시간 라디오에서 이제 내 목소리를 뽐내는 그런 노들자랑 같은 경우를 참여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교통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었을 때 미리 그 도로를 지나갈 때 정보를 캐치해서 좀 우회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방법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라디오가 처음부터 그랬던 거는 아닙니다. 라디오라는 기능 자체가 감성적인 기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서 들었었던 그리고 또 녹음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접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팝콘을 방송하고 있는 저조차도 라디오에 대한 생소한 느낌은 어릴 때부터 갖고는 있었지만 친숙하게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다들 핸드폰을 들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 집에 뭐 있으실지는 모르겠어요. 이전에는 그 라디오 그 요즘에 그 네모난 혹은 그 전축에서 흘러나오던 그 라디오에 대한 그 기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녹음도 하고 즐겼었던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녹음을 해서 테이프를 이제 그 60분짜리 카세트 테이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서 이제 자료를 보관하기도 하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중학교 시절인 건가요? 청소년기에 우연히 그 녹음을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라디오를 듣다가 이 테이프, 공 테이프 하나가 제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바꿨다고 볼 수 있겠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공테이프 쪽에서 녹음이라는 걸 하면 과연 내 목소리는 어떻게 들릴까라는 점에서 저는 출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목소리가 너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 목소리가 디지털화 되면서 이렇게 녹음기로 다시 듣게 되는 목소리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들리는 거죠. 그때부터가 아마 시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밤에 주로 이제 뭐 부모님의 눈을 피해서 혹은 방에서 가장 많이 듣던 그 라디오 방송 중에 하나가 저는 정지영 씨의 스윗 뮤직박스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 방송을 들었었던 이유는 차분한 그 목소리가 저를 매료시키기도 했지만 음악을 좋아했었던 그 당시 저로서는 그 차분함과 그 노래들이 구성돼서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 그냥 너무나 작고 소중했어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스윗뮤직박스를 접하고 팬이 돼서 소통을 하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여러분. 라디오라는 매체는 이제 기기에서 벗어나 점점 디지털화되면서 라디오에 스마트폰이 등장하게 되면서 어플로 이제 라디오를 들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라디오 방송이라는 거는 특정 어떤 기계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 기계를 이제는 내 손안에서도 들고 다닐 수 있는 디지털화가 됐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는 이 그 라디오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끔 뭐 콩이라든지 고릴라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라디오 어플들을 출시를 해서 스마트폰으로도 소통을 할 수 있고 더 쉽게 청취자분들하고 접할 수 있게끔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더 라디오를 이제는 들고 다닐 수 있는 라디오다라는 형태로 해서 변모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만 또 멈춘다면 라디오라는 게 또
영상이 그렇게 발달함에 있어서 조금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변화가 생깁니다. 자, 우리 10대 분들은 지금 현재 아마 내가 좋아하는 가수분들을 위해서 덕질용으로 라디오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보이는 라디오 형태의 영상으로 진화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도 라디오는 목소리로만 듣던 그런 매체인데 어느 날 보이는 라디오라는 형태로 한 번 더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음성으로만 듣던 그 장소에 대한 묘미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10분 살려서 현장에 대한 그 재미를 더욱더 높여서 이제 청취자분들을 찾아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더 많은 팬층이 생기게 되고, 또 아직도 지금도요, 저희 인생 선배분들도 마찬가지시지만, 뭐 출퇴근을 할 때 차 안에서 노래를 듣거나, 혹은 뭐 일하시면서 듣거나 밤에 야심한 밤에 라디오를 켜서 라디오만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발전되어 있는 이 디지털 세대들이 오히려 아날로그를 찾기 위해서 라디오를 다시 찾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정도로 라디오의 매력에 푹 빠지신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유명한 좀 일화가 있는데요. 배우 유해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배철수 씨가 방송하시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는 시간을 꼭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하신 적도 심지어 있다고 해요. 정말 그럴 정도로 두터운 팬층을 자랑하는 라디오에 대한 이야기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라디오는 정말 내가 듣기만 할 수 있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팝콘을 진행하고 있는 묘한이도 어떻게 또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을까라고 하신다면 제게는 아주 소중한 좀 추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청소년기에 우연히 인터넷 방송이라는 걸 접하게 됐었어요. 인터넷 방송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직접 진행을 해보기도 하고 뭐 멘트를 써보기도 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내가 동경하던 그 라디오라는 매체에 내가 주역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한동안 너무나도 헤어나오지를 못했었어요. 자, 그러면 진행을 하는 라디오 DJ로서의 입장에 라디오라는 매력은 어떤 게 있을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라디오는 아무래도요 가장 큰 매력은 내가 전달할 수 있는 주제들을 좀 더 피력할 수 있고 각인시킬 수 있다라는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말하자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냥 내 친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 했지만 그동안 들었었던 음악과 내가 알게 됐었던 가수분들 혹은 문화 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이 라디오를 통해서 내 그 인생의 성장에 있어서 감성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일적인 부분들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일화로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여러분들 어릴 때 만화, 애니메이션 참 많이 방영했었잖아요. 그 주말이 돼서 일어나면 디즈니에서 방영하던 그 만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저와 비슷한 또래이신 분들은 아마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이야 이제 애니 방송이 따로 이제 그 방송국을 차려져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무조건 일요일 아침에는 그 애니메이션 방송이 송출되면서 그와 함께 이제 그 깨어나는 그랬던 거죠. 자, 그런데 애니메이션도 참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우연치 않게 기회가 닿았어요. 애니메이션 방송을 하는데 한번 그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해줄 수 있냐라고 해서 의뢰가 들어온 거죠.
근데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굉장히 큰 규모의 행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서야 된다는 일이 발생이 돼버립니다. 서울 시청광장 쪽에서 진행을 했었던 건데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었어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직접 그 만화를 주제를 가지고 그 방송을 해주세요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진행을 하게 됐죠. 처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가서 방송을 하겠어요. 근데 그 방송이 저한테 너무나도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 방송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추억도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이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라는 것도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추억을 상기시켜 줄 수 있게끔 남길 수가 있겠구나. 이 라디오라는 매체는 그런 또 매력이 있구나. 라는 걸 또 다시금 깨닫게 됐었고요. 그리고 종종 우리가 영화상에서 라디오를 주제로 했었던 영화들이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익히 아시고 있는 라디오스타라든지 그리고 또 키다리 아저씨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키다리 아저씨라는 영화가 이전에 그 연정훈 씨하고 하지원 씨가 아마 주연을 맡으셔서 나왔던 영화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라디오 그 PD 작가 역할을 그 주인공들이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이벤트 방송에 대한 의뢰가 또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당시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스튜디오가 갖춰져 있어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갖춰진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 각자의 집에서 사운드 카드만 좀 되어 있고 또 우리 여러분들 지금은 사라져서 아쉽지만 그 위앰프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하는 각자의 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1인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던 거죠. 생각을 해보면 온라인이라는 상에서 의뢰를 받고 또 방송을 하고 또 누군가를 알게 되고 이렇게 건너 하는 그 커뮤니티 형성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방송을 하면서도 크리스마스 때 시즌이었는데 너무나도 이게 저한테는 큰 추억으로 또 남게 된 거예요. 이렇게 또 영화의 홍보에도 내가 또 참여를 할 수 있게 됐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너무나도 즐겁게 그 음성을 또 라디오 방송을 또 남겼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온라인에서 벗어나서 이제 보이는 라디오까지도 왔어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보이는 라디오에 준하는 지금 이제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라디오는 여러분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고 싶은지, 또 뭐 목소리가 좋으면 물론 좋겠지만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계속 다듬어 갈 수도 있는 게 또 라디오의 또 매력이기도 하니까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목소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저도 단점이 많지만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저라는 사람의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저희 팝콘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 영상을 통해서 다 전달이 되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방송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만 있다면 라디오라는 매체는 여러분들 곁에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이고 또 언제든 만나볼 수 있는 매체라는 거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더 발전될지는 가늠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요. 라디오라는 매체는 아마도 저희를 떠나지 않을 매체라는 거는 저는 기억을 계속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더 1인 방송국 형태에서든 지금의 유튜브 채널도 그렇지만
디지털화는 전부 다 계속 진화가 되겠죠. 그렇지만 아직도 아날로그를 사랑하고 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나누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스튜디오를 저희는 지금 주한영상 미디어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갖춰진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배우셔서 직접 또 라디오 방송을 진행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라디오 방송은요,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실 수 있으신데 그 전에 이 라디오는 내가 어떻게 조율을 하고 기계 장비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만져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과 또 이야기를 구성을 할지 또 구성원들도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도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진행들이나 방법들은 주한영상 미디어 센터에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꼭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고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라디오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저는 라디오가 아직도 좋고요. 계속 좋아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라디오를 사랑한다면 조금 더 소통에 중점을 두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사실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저로서도 제가 약간 단점처럼 조금 더 소통을 해야겠다라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못해서 아쉽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소통에서 오는 단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자, 그러면 CM송 하나 듣고요. 잠시 뒤에 잠깐 다시 올게요. 지루할 틈은 없어 이야기가 톡톡 출근길도 신나게 지금 바로 팝콘 귀가 즐거워 팝콘처럼 튀는 이야기 하루 한 스푼 기분 전환해 팝콘 자, CM송을 하나 또 듣고 왔습니다. 여기에 또 얽힌 이야기를 좀 잠깐 또 풀어드릴까 하는데요. 라디오에 들려올 때 저희 중간에 이제 광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라디오 방송 들으시면 종종 다른 가수분들이 그 라디오 방송의 홍보를 위해서 CM송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송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일화와 얽힌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할 때도 똑같이 그런 시스템을 구현을 해서 서로의 방송을 홍보해주기 위해서 CM송을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인터넷이 아무리 발달하고 편집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게 CM송이라는 걸 만드는 것 자체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타를 치시면서 방송을 하던 분이 계신 거죠. 우연히 아주 어렵게 죄송한데 저도 방송을 하는 입장인데 기타 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혹시 기타로 해서 CM송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만들어 드릴게요. 이러면서 윈윈을 하려고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의 기타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이게 막 엄청난 분인지 저는 몰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완성이 됐어요.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파일을 그때 당시에 MP3 파일을 받았는데 세상에 저는 이렇게 무슨 연주를 하듯이 정말 기가 막힌 그 기타 연주의 CM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밴드에 그 기타 세션으로 참여하셨었던 분이라고 나중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 이런 분을 내가 또 만나가지고 이런 또 CM송을 받네. 이런 거를 또 익히
이런 추억으로 또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CM송 만드는 게 어렵다면 어렵지만, 방금 들으셨던 저희 팝콘 CM송 있잖아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그 약간 디지털화된 시대에 살고 계시니까 간단하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AI로 만든 CM송이거든요. 자, 우리 여러분들 AI 그 순호라는 AI가 있거든요. 그 AI를 통해서 CM송을 이제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줘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 여러분 CM송도 이제 생기면 홍보도 라디오 홍보도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어떤 주제로 할지도 감이 잡혔어. 친구들하고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나는 어디로 송출을 하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또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요새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송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팟빵이라는 그 팟캐스트라는 곳을 통해서 송출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라디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DJ가 돼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배움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디로 오셔야 되겠어요? 조한영상 미디어 센터로 오셔야 되겠죠. 많은 분들께서 강사진 분들이 노력하셔가지고 또 라디오 방송도 진행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는 곳이고 또 영상에 대한 재미도 있는 배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 나 이런 것도 알고 있어 라고 하시면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라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 추억이 조금 새록새록 하시나요?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위앰프라는 프로그램, 너무나도 이제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나갔기 때문에 그때를 감히 상상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때를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높이 평가받을 만한 그런 플레이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그 잡음이 섞인 AM 라디오에 이제 귀를 기울이던 세대도 있으실 거고요. 팝송을 녹음하셨던 우리 인생 선배분들이나 아니면 내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덕질용으로 라디오를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방식은 변해도요. 또 주파수의 이름은 바뀌어도요. 라디오가 전해주는 그 사람 냄새라고 하죠. 그 냄새는 참 그대로인 것 같긴 해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과연 이런 주파수 이름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주파수는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몹시 궁금하고 또 그 주파수를 맞춰서 계속 어디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라디오 명당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톡톡 튀는 라디오 팝콘 진행자 묘한이었고요. 다음엔 좀 더 산뜻한 주제로 우리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톡톡 출근길도 신나게 지금 바로